자본가입니다. 반가워요. 예. 알바들의 주인, 가축을 다루는 기축. 그렇고요. 예, 신촌에서 조그만 바를 하나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 다니다가 유학 준비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빚을 끌었어서 내가 뭐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계속 알바를 했었는데 주로 사교육 쪽에서, 근데 왠지 그 일은 더 하고 싶지 않고, 예, 그래가지고 뭐 가게를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주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제가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저번에 프레시맨 기구문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알바 노동과 관련해서 다루고 싶은 문제는 결국 이제 자영업과 알바의 관계의 문제인데, 자, 알바 혹은 이제 비정규 노동이라고 했을 때 알바는 이제 비정규 노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비정규 노동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되게 많죠. 비정규직도 있고 뭐 생산직 단기 근무도 있고 뭐 상하차 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정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알바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주로 생각하게 되는 건 결국 이제 어떤 뭐 카페가 됐든 음식점이 됐든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단기 사무직이 되었건 어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 내에서, 자영업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근무 형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이제 자영업자한테 고용된 노동자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자영업자라는 게 과연 이제 자본가인가? 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알바연대 최소임금 10,000원 인상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과연 지금 현 상태 자영업에서 최소임금 10,000원이라는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반론하러 온 건 아니고, 예. 예. 사실 뭐 반론 조금 하고 싶기는 한데, 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지금 이제 최소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정치적인 논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논의에서 최소임금을 인상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 건 뭐 이제 경제인 총연합회나 이런 데서 기사 계속 내잖아요. 우리 경영하기 힘들다. 임금 인상하면 힘드니까 최소임금은 최대한 적게 인상하거나 아니면 동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저는 만약에 이 최소임금 운동, 최소임금 인상 운동 그리고 알바연대의 투쟁이 굉장히 강해져서 실제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구체적인 논의에서 최소임금을 정말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이 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서서 거리에 뛰쳐나올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에요. 개소리 하지 마라. 알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최소임금을 지금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데 무슨 알바 임금을 올릴 것이냐, 올리자는 게 말이나 되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분명히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게 단순하게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노동자들도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자영업과 알바의 관계에서는 글쎄 자영업자들이 과연 알바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영업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대충 지금 이 가게가 한 20평 좀 넘어 보이는데 한 30평? 20평에서 홍대 변두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가게면 월세 얼마 될 것 같아요 대충? 월세 1,000,000원이면 어떻게 살아? 월세 1,000,000원 짱이다. 월세가 1,000,000원이면 건물값이 100억이란 소리인데 뭐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250에서 300 정도. 홍대 중심으로 가면 더 비싸질 거고 변두리로 가면 더 싸질 거고. 자, 대충 이 정도 가게에 대충 이거보다 조금 가게 월세 한 200 정도를 생각해 봅시다. 월세 200짜리 가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뭐 테이블 한 5-6개 정도 있고 자리는 한 20개 정도 있다 라고 쳤을 때 뭐 그런 가게 하나를 상상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뭐 치킨집이 돼도 좋고 카페가 돼도 좋고, 사실 우리 가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월세는 좀 더 싸요 신촌이라. 그만큼 손님이 안 오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대충 그 정도 기준으로 쳤을 때 뭐 하루에 대충 30만 원 번다고 치면은 연매출 1억이 나오겠죠. 대충 뭐 편하게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이제 소위 이제 자영업자, 사장, 자본가 주머니에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봅시다. 1,000만 원 벌었어요. 월세
뭐 홍대 기준으로 한 300 내죠. 700 남았죠. 근데 이제 1000만 원어치 파는 거에 재료비가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 커피 같은 건 좀 쌀 수 있고 뭐 음식 같은 건 좀 더 비쌀 수 있고 프랜차이즈 고깃집 같은 건 보통 뭐 이제 재료비가 10분의 1 선 나는 데도 있고 뭐 1인분에 10,000원짜리 고기면 원가 1,000원 이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대충 근데 20-30% 잡아요. 자영업할 때 썩어서 나가는 재료나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자 1000만 원어치 팔면은 월세 200 내고 재료비 300 나고 500 남죠. 500에서 뭐 기타 설비비 뭐 수도도 고장나고 뭐도 고장나고 뭐도 고장나고 이런데 그리고 전기도 다 떼야 되잖아. 예. 물도 줘야 되고 그런 거 대충 치면은 대충 그 정도 가게에서 한 설비비 전체적으로 하면 한 달에 50 정도 잡을 수 있어요. 450 나왔어요 지금. 거기에 세금이 이제 어쨌거나 순이익이 잡히는 거는 대충 500만 원 선에서 나왔으니까 소득세 10% 떼고 부가세 10% 떼면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더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수매할 때는 세금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충 한 100만 원이면 이제 3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대충 이제 하루에 3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가게가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남는 계산이 돼요. 자, 이 300만 원을 근데 자 여기서 생각할 게 이제 한 달 내내 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나? 7일? 힘들잖아. 나도 쉬어야지. 사람인데. 예. 당연히 내가 쉬는 날 누군가 와서 일을 해줘야 되고 여기 알바를 한 명 고용하게 되면 대충 지금 최저임금 뭐 이제 4,500 얼마에서 5,000원 잡아서 칩시다. 대충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치고 대충 한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치면 한 50만 원 정도 되겠죠. 50에서 80 정도. 80만 원 준다고 쳤을 때 이제 그 300에서 80 빠져 220만 원이 되고 예.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쓰면 100 알바를 만약에 두 명 쓰게 된다면 야, 이정희도 남측 그 얘기했잖아. 점주. 근데 말 사장. 원래 사장의 본질은 기침.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 알바를 만약 2명 쓰게 되면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남아요. 한 달에 사장 자본가에. 최소임금 10,000원으로 쳤을 때 알바보다 못 받는 돈이 되죠. 근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바를 2명 쓰고 이 정도 규모에서 하루에 30만 원을 벌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사장인 내가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 커피 같은 거 원가가 좀 더 싼 거는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닌 거는 아닐 수도 있고 장사가 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자, 근데 건물 공짜로 나오나? 홍대 같은데 이제 보증금 권리금 합치면 대충 한 1억 드는데 1억이 물론 내가 있으면 좋지. 하나에서 뚝 떨어지면 1억 있으면 되게 좋겠지. 저 뭐냐 그냥 펀드나 하다못해 예금에만 박아놔도 금융비용이 계속 생기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융이익이 있는데 그걸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건물에 박은 거잖아 1억을. 근데 내가 1억이 없는 놈이 내가 빌려야 되는데 대출 뭐 어디서 대출해줘? 뭘 믿고 대출해줘? 그 금융비용까지 거기에 치면은 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가게에서 100만 원을 못 가져갈 수 있어요 사장이. 이게 근데 되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가상의 상황이에요. 물론 뭐 가능하죠. 얼마 전에 더 뭐 여기서 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유통기한 2년 지난 폐사한 닭들 쓰는 치킨집들 왕창 걸렸다는데 그런 거 하면은 당연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상황 자체가 돈이 정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최소임금을 올린다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자, 아까 한 달에 30만 하루에 30만 원 잡았잖아요 매상. 자, 오늘 30만 원 팔렸을까 여기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아니잖아. 자, 커피로 치면 하루에 60잔을 팔아야 돼. 예. 치킨으로 치면 치킨에 맥주 들어오는 테이블 아까 대충 테이블 5개 잡았죠. 그냥 2번 꽉 차야 되고 남자 여자애들 커플 둘이 와가지고 치킨 조그만 거 한 마리에 502잔 시키고 먹고 나가면 그 10테이블 받아야 돼. 하루. 그게 매일 그래야 돼. 그게 주말에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래야지 내가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에서 20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을 꼬라박고 하루에 6시간 일하고 하루에 6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고 8시간 일하고 지금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알바연대 지금의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 그건 농담인데
이에 대한 논의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은 이게 물론 되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한국이 자영업이 진짜 기이할 정도로 많죠. 자영업 과잉 국가인데 20% 이상이 있으면 이제 소위 자영업 과잉 국가로 분류되는데 그런 국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탈리아나 폴란드나 포르투갈이나 몇 군데인데 이런 나라들 공통점이 뭐 축구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회학적 분석에서 복지국가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원래 국가가 해줘야 될 복지라는 영역이 굉장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이제 원래대로라면 내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내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의지가 없을 때 사실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국가가 줘야 될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가족 단위 혹은 개인 단위에서 자영업을 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사실 국가가 책무를 방기하기 때문에 자영업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커지는 거고 원래는 국가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줘야 될 사람들이죠. 아저씨 그 자영업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보면 세 종류잖아요. 하나는 뭐 제대로 된 이제 커피 전문점이나 전문 음식점이나 아니고 목수나 설비일 같은 소위 숙련 노동자들의 자영업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뭐 동네 조그만 치킨집이나 중국집이나 아니면은 뭐 소형 프랜차이즈 같이 이제 은퇴 후에 소자본 창업을 하는 아저씨들이 하는 자영업이 있고 하나는 뭐 주유소나 연락 큰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소위 이제 자본가층이 있는데 뭐 자본가층에 대한 건 사실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되게 애매하고 그냥 일반 자본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숙련 노동자들의 문제나 소자본 창업자들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건 국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특히나 소자본 창업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정말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이게 논의가 확산되고 커지면은 당장 재작년인가에 카드 수수료 올린다고 했을 때 무슨 한국 외식업중앙협회인가 거기서 아예 그냥 집회를 그냥 뭐 돈 없는 우리들처럼 길가에서 한 게 아니라 무슨 뭐 종합운동장 빌려서 10만 명 걸기대회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좀 낮아졌어. 만약에 이게 실제로 되면은 그런 데서 정말 장난 아닐 거예요. 다들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아마 경제인총회한테는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웃으면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자영업자들이 다 커버 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가적인 부분에서 국가의 경제 구조를 종합적으로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 자영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이제 노후 정책이나 이런 걸 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그리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즉 알바인데 즉 우리 아까는 적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받아주세요. 못 걸어나갈 것 같아 이런 거. 나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소규모 자영업자들과의 연대랑. 왜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결국 이제 알바들처럼 현재 경제 구조에서 어떤 의미에서 제일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이게 단순한 자본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 혹은 투쟁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도발적인 의미의 발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게 이야기해 봅시다. 반갑습니다.